김기택 씨는 뭐 상당히 수능에서도 비중 있는 작가입니다. 2016년도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도 출제가 됐고, 2020년도에 새라고 하는 그 시도 출제가 됐어요.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여기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라고 하는 시, 이 시도 수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김기택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, 이 시를 우리가 짤막하게 이야기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기택 씨는 상당히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점이나 그 소시민적인 갇혀버린, 현대 문명에 갇혀버린 그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이 돼요. 새도 그렇고 출제됐던 여기에 나온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,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삶 속에서 갇혀버린, 우리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그 일상사들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제목부터가 역설이잖아요. 어둠은 어둠인데 어둠이 환하다 그랬어요. 조건은 자세히 보아야 환하다. 그래서 자세히 본다는 것은 일상 속에 묻혀버린 것들,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둠은 어둠이요 빛이라는 거. 그 속에서 낯선 사물들이 서로 기대면서 빛을 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. 놓치기 쉬운 사물들의 따뜻한 시선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삶을 일깨우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시를 한번 봅시다. 자, 이렇게 돼 있거든.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자취방, 그러니까 방으로 시작돼요.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됩니다. 항상 시간, 공간. 창문 하나도 없었어.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부재와 결핍의 상황이다. 부정적 현실이다. 이렇게 봐야 돼요. 창문도 없었으니까 뭐 좋아요? 안 좋았죠. 그리고 이게 과거입니다. 과거. 뭐뭐 했던. 지금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다 이거죠. 내 경험. 모든 글쓰기는 과거예요.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한 글쓰기죠.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이고, 아침에 퇴근해서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은 직사광선이 일찍이 꺾여서 흩어지던 그 방이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이야, 방. 이 룸.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. 아침에 퇴근했다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사람은 야근을 밥 먹듯이 했거나 나이트클럽에 종사했거나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화자인 나는. 잠시 눈꺼풀이 낀 장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어버릴 정도로 빛이 잘 안 들어오던 그런 방이고, 어둠이 항상 고여있던 방이고,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그 방이야. 누나를 이리저리 돌려도 잘 돌아가지 않는 어둠 속에 깊이 박혀버려가지고, 그 정도로 어둠이 지배하던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.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둠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어둠의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. 이렇게 주객전도. 내가 본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본다.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본다.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. 바뀌었죠.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그 방이었다. 이것도 이제 방입니다. 이게 뭐 바뀌어진 게 없죠. 그래서 시상이 계속 구체화되면서 연속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바뀌어요. 자세히 보면 이게 조건입니다.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이야. 그러니까 어둡기만 한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야. 이게 시상 전환입니다. 이게 EBS에는 이런 말 안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환하게 보이던 방이라는 거예요. 어둡기만 한 게 아니야. 여기서 전환입니다. 이게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사물들이죠. 큰 숨을 들이쉬며, 이게 의인화입니다. 의인화, 생명력을 부여했잖아. 그러니까 무생물인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잡동사니들이 사물들의 생명력을 부여했단 말이야. 인격을 부여한 거죠.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누가? 잡동사니들이, 사물들이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. 재소개된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.
그러니까 방 속에 그 낯선 사물들, 이 사물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거, 이 빛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. 사물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.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를 비춰주고 대비춰주면서 제 안에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나눠주던 그 방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물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빛을 낸다. 이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신앙주의자인 입장에서 하는 이 말은 아닙니다. 예수가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이 김기택의 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꼭 예수만이 메시아로서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빛이다는 것이에요. 사실은 우리 모두가 빛과 에너지를 내고 있죠. 제 주변에 빛 보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는 가시광선,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. 자외선, 적외선 잘 못 보죠. 감마선 있다는 거 아세요? 모든 존재들은 빛을 내는 거예요.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딱딱한 이런 살갗이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느리고 그래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모든 에너지는 흐르고 움직이면서 흐름으로써 빛을 냅니다. 이 시는 그것을 굉장히 시인의 통찰력으로 보잘것없는 저런 사물들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면서 부딪히면서 다시 대바다 비치는 서로를 기대주는 따뜻한 오고감에 서로 기대면서 보살펴주는 그 빛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고 새로운 발견입니까? 그렇게 볼 때 우리 삶은 죽어 있지 않는 거죠. 사물들은 다 나름대로 빛을 내는 것이다는 것이죠. 자, LSK.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사물들의 어떤 이미지다? 긍정적인 이미지인 거예요. 여기서 부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. 서로 친숙하고 서로 다 빛을 나누고 있어. 이게 뒤에 보면 오답입니다. 오답. 여러분들 정정하세요. 사물에 뭘 부여했다?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의지를 가진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부각하고 있다. 이게 의인화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대한 뭐다? 비관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다 말이야. 비관은 모든 것을 슬플 피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본다. 이게 비관 아닙니까? 비관은 절망이에요. 희망이 없는 겁니다.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. 비판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사물도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애정과 친화적인 시선으로 따뜻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들 EBS나 이런 데서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김기택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. 자, 요약 정리했습니다.